자, 오늘 그 새 교재로 일단 전체 한번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거기에서 또 설명할 거 설명도 하면서 그러니까 복습 전체 복습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문제들 요거를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작년 거랑 우리가 작년 거를 이제 쫙 했으니까 크게 뭐가 바뀐 게 있나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에서는 뭐 의문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내용은 그래도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예문 조금 바뀐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여기 보면 16쪽 15쪽 거기에 요 의문 파트에 이제 딸려 있는 문제들 요거는 당연히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단어로 들어갔을 때 단어에서는 통사적 합성어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 이거의 기본 내용은 변함이 없어. 이것도 몇 개만 그 사례 든 거 그거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 그 뒤쪽에 이 그 단어 파트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여기에 지금 이제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가는 예들 있잖아. 그러니까 명사 붙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뭐 용언의 관용 사용에 이제 명사 수식 받고 뭐 이런 형태가 붙는 거. 뭐 부사 붙는 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부터도 통사적 합성어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거 말고 하나가 추가로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뒤쪽의 문제에서 언급을 한 게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앞에 12쪽으로 와 주세요. 자, 처음에 들어가는 우리 의문 파트. 여기는 뭐 별 크게 뭐 그런 거 없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도 이제 들어있을 거고. 자, 의문이라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인데, 소리의 단위인데, 여기에서 이제 최소 대립상, 알아둬야 된다고 했고, 최소 대립상은 반드시 의문의 개수가, 그 두 단어의 의문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죠? 의문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여야 된다. 그치? 요거 얘기했었어. 그래서 앞에 예를 들면 그 이응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이응 자체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었죠. 네. 자, 그리고 기본 자음, 모음, 반모음, 의문의 종류별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거기 의문의 의문의 이제 자음, 모음, 반모음 그랬을 때 이 자음은 공개 흐름의 이제 방해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모음과 함께 발음되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지? 단독 발음이 안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흐름의 방해를, 공개 흐름의 방해를 받지 않고 홀로 발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단독 발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모음 같은 경우는 공개 흐름의 방해를 받지 않으나 그러면 흐름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하고 공통점인 거야? 모음하고 공통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단독으로 발음될 수 있어 없어? 단독으로 발음될 수 없잖아. 그지? 단모음과 함께 이중모음을 이루어서 음절을 이뤄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단독이 아니구나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자음의 성격과 모음의 성격을 반반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모음이라고 더 일반적으로 부르더라.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죠. 그죠? 반자음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서 얘는 단모음하고 어울려 쓰는 그 경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이 되니까 그걸 이제 중시해서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일반적이다. 그 정도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비분절음은 그 다음에 이제 분절음은 했을 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자음, 모음, 반모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절음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분절음은이 뭐지? 우리 현대국어에서 인정되고 있는 비분절음은이 뭐라 그랬어? 고저, 강약, 장단과 같이 다른 토미와 잘 나눠지지 않은 거로서 현대국어에서는 장단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사람의 눈, 그 다음에 요거는 내리는 눈. 근데 그 둘 중에서 내리는 눈이 길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거 이제 눈 이렇게 발음돼서 장단음에 의해서
의미가 구분이 되는 거. 요까지 오케이. 말도 타는 말, 하는 말. 하는 말이 길다. 이렇게 해서 말 이렇게 장단을 다르게 발음을 발리해서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에 선생님이 이제 자음체계, 모음체계 한번 이렇게 쫙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음체계에 있는 거 총 몇 개였지 우리? 자음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야? 저기 총 몇 개 들어가 있게.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요 표 기억하고 있어? 기억해? 이거는 여기에 지금 파열음에 9개 있죠? 그 다음에 마찰음에 3개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파찰음에, 그다음에 마찰음에 3개 있죠? 그 다음에 울림소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나뉘죠. 그죠? 울림소리 4개 있잖아. 그럼 몇 개야? 19개. 그지? 자음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19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복합자음, 기역, 뭐, 시옷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애들은 이제 빼고. 자, 그래서 자음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19개. 그 다음에 모음은 우리 단모음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게? 그렇지, 10개. 10개.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이 표를 제시해 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긴 해. 하지만 알고 있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암기를 하자 그랬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종모음을 얘기하면 요게 이제 11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합치면 4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국어의 음은 자모음 이거는 이제 4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리고 뭐 자음 체계는 이 정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다시 언급을 해보면, 자, 여기 평음, 격음, 경음, 격음 이게 돼 있는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 요 예사소리, 평음 3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센소리가 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소리가 오거나 그랬을 때 거기 라인에 해당하는 발음 나는 위치, 조음 위치가 같은 그 라인에 해당하는 평음으로 몰리죠. 그치? 마지막에 있는 받침은 그치? 결국은 그걸로 몰리죠. 그리고 다른 거 발음할 수 있는 건 요거 요렇게 4개. 우리는 이렇게 4개 플러스 3개 해서 총 7개로만 받침해서 발음 날 수 있다 라는 걸 뭐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지? 이거 가느다란 물방울. 우리 음울의 변동 중에서 이렇게 7개로만 발음 날 수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4개 같은 경우는 이제 울림소리고, 그거 말고 나머지 다른 애들은 다 이쪽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얘네들 자체로 발음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치? 곰 그러면 그 미음이 어디서 바뀌어서 미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미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은, 눈 이런 것도 그냥. 그치? 그 다음에 뭐 응, 앙 뭐 이것도 그냥. 그 다음에 갑자기 리을 받침이 갑자기 롤이 생각이 갑자기 롤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뭐 있을까? 뭐였지? 왜 다 그런 것만 생각나지? 뭘 막 이런 것만 용어만 생각나지? 어쨌든 그런 것들 다 원래 있었던 것이 물 뭐 이런 거 원래 있었던 그 리을 받침이 그대로 이제 발음이 되는 이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뭐 입 이런 것이 이제 비읍으로 발음 나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합쳐지더라.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합쳐지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이런 애들도 다 이쪽으로 이제 합쳐지는 거, 그지? 이런 애들도 이쪽으로 다 합쳐지는, 그지? 되게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자음 체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9개 기억하기 요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단모음 체계. 이중모음은
아까 그 반모음이 합쳐져서 반모음이 이제 합쳐져서 위치하는 건데 걔네들은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치? 얘가 무슨 의미다라고 그냥 정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애들 요 10개를 단모음 책에 이제 집어넣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혀가 앞쪽에서 발음 나는 거. 그래서 이, 위, 에, 웨, 에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발음이 나고, 그다음에 오, 아 이거는 뒤로 빠져. 그치? 그래서 전설, 후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평순, 원순. 요 원순 할 때 원이 둥글 원자라고 그랬죠. 그죠?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이제 발음이 되는 왜, 위, 우, 오 이렇게. 그리고 고중저 이거는 이제 혀의 높낮이. 그러니까 되게 높게 이, 위, 우 얘네들은 높게. 그 다음에 에, 웨, 오 이거는 약간 가운데. 그 다음에 에, 아 이거는 혀가 밑에 깔리더라 라고 해서 고중저. 그래서 요 표도 외우자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왜 위의 발음 요것과 관련된 것도 뒤쪽에 또 이제 다 문제가 돼 있는데, 자, 왜 위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음할 때 이제 귀 이렇게 발음하진 않잖아. 귀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이것도 왜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모음, 일단 이 하나의 체계를 바꾸는 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일단 예전부터도 선생님 사실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도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학자들끼리 서로 뭐 얘기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계속 일단 단모음에 둬. 근데 허용 범위를 이제 좀 확장을 해놓은 거지.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 상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음운의 변동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 음운의 변동이 크게 범주화했을 때 5개가 있다고 그랬어. 뭐? 그거는 교체에 들어가는 게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5개. 그리고 교체부터 크게 범주화했을 때 4개구나, 4개. 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첨가가 있고, 축약, 탈락. 일단 축약과 탈락은 어쨌든 음운의 개수가 준다라는 공통점은 있지, 그지? 근데 축약은 2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거고, 탈락은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종류별로 해서 이 안에, 교체 안에 뭐뭐뭐가 있는 건지, 그지? 첨가 안에는 축약 안에는 뭐, 탈락 안에는 뭐, 이거를 구분해야 되고, 음운의 개수가 변동이 있는지 여부, 그지? 변동이 있다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자, 지금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까지 요거가 머릿속에 들어 있나요? 저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중에서 일단 이제 경음화 같은 경우는 이 조건 4개를 다 암기를 하자라고 했었어. 암기를 해야 돼, 이거. 기역, 디귿, 비읍, 뒤의 경음화. 그러니까 받침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 있을 때 그게 한 단어에 다른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된 합성어든 아니면 이제 어간어미 한 단어 내에서든, 그지? 상관없이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 나더라. 다음 어간의 끝소리. 여기는 그냥 막 된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어간의 끝소리. 그러니까 어간 받침이 아닌데 니은이야. 그러면 된소리 발음 안 나는 게 기본이란 얘기죠. 그래서 니은, 미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이 이거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게 신고, 이게 새신을 신다에서 거기에 고라는 어미가 붙었어. 그러면 얘는 신고로 발음되는 게 맞지만, 그죠? 간첩 신고 이렇게 할 때는 신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어간 받침 니은이 아니니까요. 신다, 감고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뒤에 있는 게 어간 앞에 있는 니은, 미음 그 뒤에 어미가 들어갔는데 그 어미가 예사소리다. 그러면 된소리로 발음 나는 거. 자, 그 다음에 한자 리을 받침 뒤. 자, 리을 뒤에서 이거 선생님이 이제 다사자 그때 얘기했었는데요. 자, 왜냐면 이 한자 리을 뒤에 오는 단어의 초성은 디귿, 시옷, 지읒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다사자. 자, 발달, 질서, 물질, 뭐 이런 거. 요것도 역시 한자어가 아니라 순 우리말, 그지? 물 플러스 바느질 할 때 그 질, 전미사. 그럴 경우에는 물질로 발음해야 된다. 그지? 이렇게 했었고요. 네, 마지막. 관형사용 어미, 의, 리을, 뒤에서는 할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리을. 요거 리을. 요 자체가 관형사용 전성어미다 보니까 그 뒤에가 것!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의문의 변동 아니다. 앞에 받침으로 끝났어. 자음으로 끝나 있는 상태. 근데 뒤에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그대로 연음이 되는데 이거는 의문의 변동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형식 형태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다 라고 할 때는 얘가 발음이 이제 1차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디귿으로 일단 돼야죠. 그죠? 디귿으로 된 다음에 요게 이제 연음이 돼서 최종 발음은 5단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요게 교체에 해당하는 5개. 그 다음에 교재 중에서 그 국외음악 관련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디귿 뒤에, 어디 가서. 요거, 디귿, 티읕 뒤에, 디귿, 티읕. 자, 모음,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모음,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것도 역시 했었는데, 형식 형태소가 뭐라 그랬지? 형식 형태소에 뭐뭐뭐 들어간다 그랬지? 어미. 접사, 조사. 그치? 어미, 접사, 조사. 조사는 한 단어로 인정이 됐지만 걔 자체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능만 하는 애기 때문에 그치? 걔네들은 형식 형태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접사도 마찬가지로 그 어근에 실질 형태소 어근에 붙는 말이기 때문에 그 어근의 뜻을 제한하기 위해서 걔 뜻을 가지고 있긴 한데 걔 단독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접사도 형식 형태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첨가. 자,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자,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이런 거는 표기에 반영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발음상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조건이 뭐야? 합성어든 파생어든 상관이 없다. 거기에 앞말이 장, 그 다음에 뒷말이 이나 반모미. 그러니까 두 단어가 이렇게 이제 더해질 때 합성어든 파생어든 상관없으니까 요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다라는 건 받침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음이 있어야 돼. 받침이 있는 상태. 그리고 뒷말이 이나 반모미. 이나 이제 반모미. 요걸로 이제 시작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발음상 니은이 첨가가 되더라. 라는 거, 그지? 그래서 맨 플러스 입. 그럼 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맨 플러스 입 이렇게 해보면 자, 받침이 있죠. 그 다음에 이로 시작했지, 그지? 이로 시작했죠. 그랬을 때 여기에 발음상 니은을 첨가시켜서 맨입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솜잎을 한여름 한 플러스 여름. 자, 요거는 어느에 해당되는 거야? 받침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반모미로 시작하는, 그치? 이어 해서 이어 여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 역시 받침에 니은이 이제 첨가가 돼서 얘 최종 발음 어떻게 되지? 한여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전에도 이제 얘기했었지만 이 니은 첨가랑 그 다음에 앞에 교체했었던 된소리 되기 하고 걔네하고 헷갈릴 수 있는 애가 사이소리 현상 얘기했었잖아요. 사이소리 현상 기억나? 근데 사이소리 현상은 잠깐 다시 얘기하면 사이소리 현상은 니은 발음이 첨가될 수도 있고 된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발음이 첨가될 수 있는데 니은이 이제 2번 더 첨가가 되는 거지. 그
근데 문제는 저렇게 니은 첨가됐을 때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얘는 무조건 자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합성어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앞에가 이런 식으로 뭐 자음으로 끝난다 이러면 안 되고 모음으로 끝나 있어야 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해지는 과정에서 합성어니까 어근어근이 더해진 거잖아. 근데 두 개가 더해지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쪽은 뭐다? 한쪽은 순 우리말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아니면 뭐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아니면 된소리 발음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얘 하나 들어보고 갈게요. 저쪽까지 보이나? 이게 모음으로 끝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사이시오 표기하는 조건에 해당되니까 잠깐만 시오 표기 모음으로 안 끝날 때도 있는 예가 있다. 그런 예가 있어. 근데 모음으로 끝나 있으면 시옷을 표기하는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산불 그 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단어 왜냐면 그 얘가 실제로 이제 수특 언매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 자 이걸 발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산불 이렇게 하잖아요. 산불 이렇게. 근데 한 단어가 더해졌어. 그지? 더해졌는데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났어. 근데 아까 우리 된소리의 조건이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에서 된소리 발음 나는 요 조건에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잖아. 근데 얘는 어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명사의 산, 그지? 그 다음에 불, 이거 명사 2개가 이제 합쳐지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애 단독 명사 거기에 받침 니은인 거잖아. 그지? 어간 받침이 아니야. 근데도 뒤에가 된소리로 나잖아. 요런 거는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지. 자, 모음으로 끝나 있는 얘도 있어. 모음으로 끝나 있는 거. 초에 불 이렇게 왔어. 자, 초의 불이야, 그지? 초에 붙은 불. 근데 얘는 모음으로 끝나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사이시옷을 표기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받침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발음은 어떻게 해? 이거는 촛불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으로 이제 발음 나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촛불. 근데 우리는 뒤에 있는 것처럼 촛불 요거로 살려 발음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예사소리, 자, 모음으로 끝나 있는데, 뒤에 있는 게 역시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 났을 때, 그랬을 때, 초와 불, 합성어인데, 어근어근인데, 그리고, 또, 한자어가 아니잖아요?
한자어가 한쪽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이런 상태에서 그럴 때 예사 소리가 된 소리를 난다. 그럴 때 이건 다 사이소리 현상. 하나만 더 예를 들게. 니은이 첨가가 되는 발음에 이런 게 있어. 아래 플러스 마을. 근데 우리는 얘를 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옷을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얘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랫이었다가 그지? 미음 때문에 얘가 아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렌 마을. 근데 이 과정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니은이 첨가가 됐어. 두 단어가 더해지는 과정에서 없었던 니은이 첨가가 됐어. 그래서 얘는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아까 저 조건하고 다르죠, 그죠? 원래 아래 그리고 마을인데 거기에 요 조건으로 인하여 시옷을 표기를 했더니 발음상 니은이 들어가더라. 근데 그 과정에 속해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가 비음화라든가 그런 걸 언급하지는 않는다. 요 일련의 과정을 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보더라.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나무의 잎이야. 자, 나무 플러스 잎이야. 근데 이것도 역시 모음으로 끝나 있어서 시옷을 붙였어요. 얘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나뭇 됐다가 니 이렇게 됐다가 그치? 니은 첨가도 있고 음끝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음끝 있죠. 최종 발음이 니은의 영향으로 디귿이 역시 비음화 일어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사이소리 현상으로 한다. 그래서 없던 니은이 두 개가 이렇게 생겨. 니은 니은 이런 것도 다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된 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도 있고 니은이 하나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요거는 차후에 여기 부분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요거는 이제 별도로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 이렇게 쑥 보니까 그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도 그렇고 아직 선생님이 저쪽 그 종합 초반 정도까지 이제 한번 쫙 문제를 풀어봤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이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예전에 그게 한때 엄청 강조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올해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알아두자. 그래서 왜냐하면 저 니은 첨가가 있고 반몸 앞에 된소리대기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저거에 딸려서 하나의 예문을 뭐 쑥 집어넣어.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닌 걸 찾아내는 뭐 이런 정도가 가능해야 되니까요. 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몸 첨가에서 이것도 발음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몸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서 단몸을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몸이가 이제 첨가가 된다. 그래서 피어가 피여로 발음 날 때, 휘어가 휘여로 발음 날 때, 그럴 때 이거 중간에 뭐다? 반몸이가 첨가가 돼서 이 이하고 이제 어가 같이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어 이렇게 발음 나는 거고. 그 다음에 휘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모음 이가 첨가가 돼서 휘어 이렇게 발음 나는 것도 오케이. 그래서 그냥 반모음 첨가 없이 발음하는 것도 당연히 괜찮은 거야, 그지? 그 기본 피어 휘어 거기에 반모음 첨가가 돼서 여로 발음 나는 것도 오케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락 부분에 자음근 단수나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요거 뭐를 얘기했었냐면 자, 탈락 중에서 표기에 반영되는 애가 있었지. 자, 표기에 반영되는 애가 뭘까요? 의문의 변동 현상 나타난 대로 표기되는 거. 뭐였지? 일단 자음근 단순화는 이렇게 발음이 나도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표기에 반영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 탈락. 자, 살 플러스 니. 산이로 발음되고 쓸 때도 어떻게 써? 산이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는 거죠. 자, 리을이 니은하고 시옷 그 앞에서 탈락하는 거. 자, 사시고 이것도 살다에서 왔는데 살 플러스 시고 쓸 때도 사시고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히읗 탈락. 자,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건데 이거 반드시
요 자음근 단순화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앞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히읗 탈락이지 자음근 단순화가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다라 뭐 이거 했었는데 많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야, 그치? 어간의 끝소리야. 근데 두 개야. 근데 요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맞잖아. 어미니까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 히읗이 떨어 나가서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많아 연음이 되는데, 그럼 얘는 히읗 탈락이야 자음근 단순화야? 히읗 탈락입니다. 예, 히읗 탈락이라는 거 헷갈리면 안 돼. 두 개 있을 때 뒤에 오는 애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지 자음으로 시작하는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여기는 얘를 하나짜리만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히읗 탈락이지 이렇게 보는 건 쉽죠. 자,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으 탈락. 자, 크, 어서, 커서 이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커서로 쓰잖아. 담그, 아도, 담가도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표기에 반영되는 거고. 자, 동일모음 탈락. 가, 아서에 가서, 서, 어서에 서. 자, 이것도 표기에 반영되죠. 그럼 표기에 반영되는 게 뭐다? 리을 탈락, 으 탈락, 동일모음 탈락. 그지? 이렇게 탈락의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옆탱이에 이제 빠져있는 요거. 합성어나 파생어의 리을 탈락.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성어,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리을이,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들 플러스 님인데, 아드님. 활 플러스 살인데, 화살. 바늘 플러스 질인데, 바느질.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구분하는 건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에서 일이 탈락하는 경우, 저거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또 이제 저거를 여기다가 이제 같이 언급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별도로 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축약. 자, 축약은 이제 두 개가 줄어들어서 하나로 되는 건데, 여기서도 뭐 얘가 이제 각하, 좋다, 입학, 너치.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서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사소리. 그래서 히읗과 위치가 이제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그 합쳐져서 축약이 돼서 거센 소리로 발음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왜 기역, 디귿, 비읍, 지읒만 일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애. 그치? 그러니까 거센 소리가 있는 예사소리여야 되는 거죠. 그죠? 거센 소리가 있는 예사소리 요 4개가 히읗을 만났을 때 앞뒤 위치는 상관없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를 말한다. 저것도 표기의 반영은 안 되지요.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서는 15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1번. 음절에 대한 탐구 내용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그랬는데, 자, 둘 이상의 자음이 초성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음으로 보는 거지, 그치? 하나의 자음으로 볼 수 있는 애들만 우리 자음 체계에서 언급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중세국어처럼 뭐 디귿시오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두자음은 없죠. 그래서 둘 이상의 자음이 초성에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 초성에 된소리가 올 수도 있구나, 그지? 된소리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 중성에는 자음은 올 수 없고 모음만 올 수 있구나. 그렇지. 두 번째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음절이든 반드시 중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자음만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음은 단독 발음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음, 음절을 이루려면 반드시 둘 이상의 음운이 필요하구나. 둘 이상의 음운이 없어도 모음만으로도 음절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틀린 거고, 그치?
비읍. 이중모음만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구나 그랬는데 음절 이룰 수 있죠. 야, 이거는 음절. 그지? 이중모음만으로.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저기 뭐야. 리을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2번. 자, 이게 뭐야.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라고 했는데 순행동화 앞 의문의 영향으로 뒤 의문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뒤 의문의 영향으로 앞에 게 바뀌는 거, 역행동화. 그 다음에 이 쪽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이제 해놨는데, 자, 쪽문의 기억이 미음의 영향으로 이음으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기억 라인의 비음이 이음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으면서 뭐만 바뀐 거냐면 좋은 방법만 바뀐 거지. 그지? 자, 파열음에서 쭉 내려가서 비음으로 바뀐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형식으로 쓰라는 거지. 이것이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과 좋은 방법이 같은 이걸로 변하는 역행동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건데, 이게 다 체크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향을 받아 요것만 있고 그 다음에 뭐로 변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지? 여기도 보면 요 같은 경우 니은이 뭐예요? 일단 얘 최종 발음을 해봅시다. 이거 뭐라고 발음해야 돼? 길룬 이렇게 되죠. 길룬. 그 다음에 얘는 입냄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권력 이렇게 되죠. 권력. 자, 그러면 니은이 뭐의 영향으로? 리을의 영향으로지?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뭐로 변하는이 이렇게 나왔네. 그지? 그러면 뭘로 변해? 리을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순행이야 역행이야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게 뒤를 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다? 그렇지. 순행동화다. 그 다음에 입냄새 같은 경우는 자, 비읍하고 이제 니은이 만나서 비읍 그 라인에 비음인 미음으로 바뀐 건데, 비읍이 뭐의 영향을 받아 뭐와 좋은 방법이 같은 뭐로 변해. 얘는 이제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자, 비읍이 뭐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과 좋은 방법이 같은 뭘로 바뀐 거야? 미음으로 변하는. 자, 이거는 뒤에 있는 게 앞을 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동화다? 역행동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권력. 자, 니은과 리을이 만났어. 자, 앞에 게 뒤 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바뀐 거네요. 자,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뭐로 변하는? 리을로 변하는. 그지? 이거 무슨 동화? 역행동화. 뒤에 게 앞을 쳤으니까요. 역행동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고 나면 뒤에 3번 문제 이것도 풀어봅시다. 디귿하고 미음. 자, 이거 볼게.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게요? 닭하고 이렇게 돼. 닭하고. 자, 이 과정에서 뭔 일이 일어난 거냐면 리을 기억에서 기억만 남은 거니까, 그지? 이거는 뭐예요? 장문 단순하지. 우리 장문 단순화는 탈락에 들어가죠. 지금 여기서 교체 탈락 이런 식으로 큰 걸 물어봤기 때문에 큰 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기억하고 히읗이 더해졌으니까 축약, 그지? 거센 소리 대기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발음 나지? 최종 발음이 다친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다틴으로 됐다가, 그지? 축약이잖아. 축약 됐다가 그다음에 뭐 일어난 거야? 구개음악, 그렇지. 교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게 최종 발음이 랴구 이렇게 됩니다. 뭐가 일어난 거냐면 니은 첨가죠. 그 다음에 그 니은하고 리을하고가 만나서 유마가 일어난 거야. 교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리을. 자, 리을은 어떻게 된 거야? 최종 발음이 어떻게 돼? 옴찌 이렇게 되죠. 자, 얘는 리을 미음에서 미음만 남았으니까
장근 단순화할 거고, 그러면 이제 탈락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된소리 대기죠. 그래서 교체. 마지막 비음. 자, 저거는 최종 발음이 어떻게 돼? 읽는 이렇게 되지, 그지? 읽는. 그럼 리을 기억에서 기억만 남아 일단. 그러면 역시 장근 단순화 탈락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억과 니은이 만나서 뭐가 된 거야? 기억이 이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예요? 비음하잖아, 비음하. 그지? 이것도 교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교체와 탈락이 일어난 거. 교체와 탈락, 교체와 탈락. 리을 미음이네. 리을 미음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교체와 첨가. 교체 첨가. 교체 첨가는 뭐야? 디귿이네, 디귿. 교체 첨가. 교체 축약. 교체 축약. 니은이네, 니은. 그 다음에 탈락 축약. 그러면 기억이네. 이렇게. 뭐 안 했니? 그러네, 비읍이네. 그러네요. 이게 비읍이네, 비읍. 잠깐만. 이게 비읍이면은 얘가 비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뭐 남았다고? 미음? 미음을 안 했구나. 전형 연기. 쟤는 최종 발음이 어떻게 돼? 전형 연기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얘는 뭐 일어난 거야? 일단 니은 첨가 일어나고, 첨가. 그 다음에 그 니은 때문에 얘가 비음화가 된 거죠. 그죠? 비음하니까 교체 되네. 그러니까 교체하고 첨가 들어갔네. 교체와 첨가 여기는 그러니까 미음까지 여기 들어가네.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리을 비읍, 디귿 미음, 니은 기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파트. 어떻게 수진이 괜찮아? 아까 왜 이렇게 여기가 과학이 뭐가 많았어? 그랬어. 원래 2시에 시작하나? 그랬구나. 자, 조금 더 하고 잠깐 하나 더 할게요. 자, 단어 이거는 뭐 품사 파트 이거는 어디 갔어? 품사 파트 이거는 우리 이제 구품사 해가지고 이거 표 쫙 다 이제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의 이제 특이사항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는 단어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 놨어. 근데 얘는 되게 특이하게 다른 일반적인 조사는 불변어잖아. 그치? 바뀌지 않잖아. 이제 이 가 그랬을 때 그게 가가 고 이렇게 된다거나 거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치?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다만 바뀌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뒤쪽에도 이제 문제가 돼 있는 거에 필요하고요. 선생님이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나라 서술격 조사는 딱 하나 이다만 있죠. 근데 이 이다가 이하고 이제 다로 끊어질 수 있어요. 이건 서술격 조사의 기본형이잖아. 그치? 얘도 활용을 하는 애기 때문에, 가변어기 때문에 얘의 변하지 않는 앞머리. 그래서 요거를 서술격 조사의 어간이라고 해. 그리고 다, 고, 이, 고 이런 식으로 등등등 들어갈 수 있잖아. 이, 니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요 뒤에 있는 거는 서술격 조사의 어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도 뒤쪽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사별 특성, 이거는 전에 했던 거랑 이렇게 크게 그게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명사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명사라고 그래? 고유명사라고 하죠. 그죠? 고유명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가 두루두루 있다. 그지? 책상인데, 책상이 얘만 책상이 아니죠. 다 책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 보통명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이라고 했을 때,
그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또 있다. 지금 현재 또 뭐 이순신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해도 저건 고유명사라고 했었죠. 그죠?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지 혼자 쓸 수 있는 거는 자립명사. 그 다음에 반드시 앞에 관용어를 필요로 하는 애를 의존명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 때문,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 의존명사 앞에 오는 그 관용어, 요거 반드시 관용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기본.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체언 중에서 이제 대명사가 있죠. 대명사 파트에 여기서 그 인칭 대명사에 이것도 이제 한참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그래서 저거를 여기서 같은 대명사가 미지칭 대명사로도 부정칭 대명사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구와 함께 가니? 라고 하는 요 누구랑 그 다음에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누구, 요거는 다른 거다. 왜냐하면 미지칭이라는 건 지가 알다라는 건데 미는 알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이제 아직.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닌. 그래서 미지 이렇게 되면 알지 못하는. 근데 부정칭은 특정하지 않은 거잖아. 그지? 쟤를 콕 집어서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누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칭. 그지? 정하지 않았다 해서 부정칭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가니라고 했을 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지칭. 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기칭은 앞에 나온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 그래서 여기 딱 있죠.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 요거는 이제 제기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요거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자, 수사는 이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원래 수사 파트가 나오면 어려운 게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뒤쪽에 이제 문제에 나온 거 조금 더 하나 언급할 거야. 일단 여기서 많이 나온 건 이 수사와 관형사 중에서 이제 뒤에 수관형사를 이제 구분하는 거. 그지? 요게 이제 단골로 문제화 됐었고요. 뒤쪽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그 수사 중에서 여기서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얘기했잖아. 그치?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 양수사, 뭐 서수사에서 양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구분을 했단 말이야. 근데 뭐 대략의 수, 뭐 이거하고 관련된 뭐 이런 거보다도 뭐가 나왔냐면, 자, 5하고 5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얘가 특정한 말하고 연결이 되는 그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뭐, 내가 몇 번, 그 회차를 얘기하는 거죠. 몇 번 취업을 위해서 서류 접수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 그랬을 때 이거를 5차례라고 하지 않잖아. 그지? 5차례가 자연스럽잖아.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쭉 생활하고 이랬을 때 어려움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어려움 없이.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따가 가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그 정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유수사가 있고 뭐 한자 수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략 정확한 거는 딱 하나만 언급을 하는 건데 대략의 수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뭐 한, 둘, 서, 넛, 뭐 너, 덧, 뭐 한두째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두 개 갖고 있다는 건 아니까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동사, 형용사. 자, 얘네들은 동사, 형용사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 옆에 이 박다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박는다 그러면 이제 동사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한 거랑,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나왔었죠.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면 그거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한 장소에 머물다 라는 걸로 이제 쓰이면 동사로 분류된다 라고 해서 형용사 있다 없다는 특이하게 원래 형용사는
는하고 결합할 수 없는데, 그지? 형용사에 있다 없다는 관형사용어미 는과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또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때 그랬었죠. 얘는 어차피 이제 타동사 그러면 목적어를 필요로 해. 이거는 알아. 자동사는 그거 없어도 돼. 그냥 주어만 있으면 돼. 라는 건 아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중세국어하고 같이 해서 이제 문제화한 적이 있으니까 항상 기본적인 품사 파트에서 그리고 문장 성분 파트에서 그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가 중요해요. 자, 형용사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자, 성상형용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신해서 가리키는 지시형용사, 이렇게 구분하는 것까지는 이제 뭐 일반적인 거 어렵지 않고, 그 밑에 형용사랑 동사를 이제 구분하는 거,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자, 현재 시제 사용어미. 자,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수진이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전에 쌤이 한번 이렇게 쫙 표로 써줬던 거 있잖아. 그치? 그걸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느냐? 떠올릴 수 있나요? 관형사용어미, 선어말어미. 그지? 관형사용어미, 선어말어미. 그러면서, 선어말어미가 먼저구나. 선어말어미, 관형사용어미, 선어말어미, 관형사용어미, 선어말어미, 관형사용어미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써줬던 거 있잖아. 그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이것도 빠르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그냥 이렇게 보고서는 이거 과거인데, 현재인데, 미래인데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기본이긴 한데 그런 것만 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헷갈리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집어넣어 놔야 된다. 머릿속에.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 선어미 는이나 니은. 그 다음에 형용사 어간에는 붙는 게 없다. 그 다음에 동사 어간에는, 동사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용어미가 는이 붙지만 형용사에는 얘도 붙긴 붙어요. 근데 니은이 붙더라. 좋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 쓸 수가 없죠. 그죠? 원래 그 명령하는 거, 청유, 나랑 같이 하자 라는 거 자체가 행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붙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동사 어간에는 이런 거, 자,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려고, 뭐뭐고자 한다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당연히 형용사에는 그것도 할 수 없다. 왜냐면 목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도 역시 행동이기 때문에. 그치?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관형사, 부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품사에 여기 품사까지 하고 잠깐 끊을게요. 자, 관형사, 부사. 자, 둘 다 수식어입니다. 원래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부사 중에서 서술어가 꼭 필요한 필수 부사어 뭐 이런 걸로 부사가 이제 부사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서 서술어 자릿수에 포함이 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기본적인 특징, 개념 알고 가는 게 요즘에 기본이고 그걸 자꾸 물어보더라. 자,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준다. 자, 체언을 꾸며주고 체언을 꾸며주는 구실. 자, 조사와 결합할 수 없죠. 그래서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그 다음에 가리키는 지시, 그 다음에 아까 수사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수관형사,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부사는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구실을 이제 하는데, 근데 얘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걸 꾸며주죠. 그죠? 그래서 관형사도 꾸며주기도 하고,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드물게 이제 체언을 꾸며주기도 한다. 아주가 새라는 관형사를 꾸며줘. 무척이 잘이라는 부사를 꾸며줘. 바로가 오늘이라는 명사를 꾸며줘. 이렇게 된 거죠. 자, 부사는 비교적 위치가 자유롭죠. 자, 위치가 이제 자유로운 편. 그래서 위치를 이제 자유롭게 좀 바꿀 수 있는 편이죠. 관형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장 성분,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가 있고, 그죠? 전제를 꾸며주는 이제 문장 부사가 있다. 그래서 문장 부사의 대표를 쌤이 뭘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과연, 뭐 설마 이런 거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장 부사에 기본적으로 이런 접속 부사 있잖아. 그 접속 부사는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래서 문장 부사 중에 접속 부사가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까지 얘기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사. 자, 격조사. 자, 격조사는 몇 개다? 자격을 부여해서 문장 성분을 형성하는 애기 때문에 격조사는 우리나라 문장 성분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 그치? 서술어를 만드는 서술격조사, 목적어를 만드는 목적격조사, 보어를 만드는 복격조사, 관형어를 만드는 관형격조사, 부사어를 만드는 부사격조사. 그 다음에 이제 혹격조사는 부를 호자를 써서 혹격조사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독립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혹격조사가 붙었을 때. 그래서 7개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조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그래서 여기 뒤쪽에 문제에서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이죠. 정확한 개념을 얘가 갖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접속조사는 이렇게 두 단어 또는 구를 같은 자리로 이어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감탄사인데요. 자, 감탄사 자체가 이제 독립어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야, 잠깐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거가 이제 통으로 그냥 뚝 해서 뭐 이러면 그거는 감탄사면서 독립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놀람, 느낌, 부름, 대답 이걸 나타내는 거. 네, 이것도 다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애하고 이제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적 요소이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쉼표를 딱 끊어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끊었다가 갈게요.